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 도덕과 헌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을 기만했던 한 여자의 추악한 몰락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시어머니는 이 지역에서 세 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보육계의 대모였습니다. 늘 수수한 개량 한복을 입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인자한 할머니 이미지를 고수하셨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원장님 같은 분만 계시면 아이 키우기 참 좋은 세상이라는 찬사가 쏟아졌고, 시청에서도 자문위원으로 모셔갈 만큼 사회적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평생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하시다 은퇴하신 분으로 내 아내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짓은 죽어도 안 할 사람이라며 평생을 존경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결한 교육자 코스프레 뒤에는 젊은 내연남에게 홀려 시아버지의 전 재산인 집을 담보로 억대 대출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손을 댄 한 여자의 광기 어린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위선의 성벽이 무너지던 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시작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서재에서 시아버님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금액은 무려 3억 원. 평생 빚 없이 사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시던 아버님이 대출을 받으셨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지만 돌아온 것은 인자한 원장님의 얼굴을 벗어던진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눈빛과 매서운 손찌검이었습니다. 이거 그이 귀에 들어가면 내 남편 인생도 끝인 줄 알아라. 내가 어린이집 확장하려고 잠깐 융통한 거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협박에 못 이겨 숨을 죽였지만 그 뒤로 어머님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내연남은 IT 교육 솔루션 사업이 대박 나기 직전이다라며 어머님을 구슬렸고, 어머님은 이미 집을 담보로 받은 3억 원도 모자라 제2금융권과 사채까지 손을 대며 추가로 1억 원을 더 마련해 그놈에게 바쳤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밤 자기야 조금만 더 힘내. 곧 이 지긋지긋한 어린이집 다 팔고 조용히 떠나자 라며 내연남과 은밀한 통화를 즐겼습니다. 70세의 교육자가 아니라 젊은 놈의 돈줄이 되어버린 도박꾼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님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은 평소 본인의 검소하고 헌신적인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호텔 대신 본인이 운영하는 가장 큰 어린이집 강당에서 잔치를 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말에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이곳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소박하게 식사 함께 하고 싶구나. 그게 교육자로서의 도리 아니겠니? 말은 소박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백 명의 학부모와 선생님들, 그리고 보육계 주요 인사들을 모두 초대한 대대적인 행사였습니다. 어머님은 잔치 비용을 아껴 내연남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내려 했기에 장소만 어린이집일 뿐 출장 뷔페와 장식은 최고급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동원되어 잔치 준비를 해야 했고, 원생들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축하 공연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원장님의 고결한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들러리가 된 셈이었습니다. 드디어 일요일 오후 어린이집 강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머님은 다나한 한복을 차려입고 시아버님 옆에 앉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율동하며 원장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노래할 때 어머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할머니 연기를 하셨습니다. 학부모들은 역시 우리 원장님 잔치도 이렇게 아이들 공간에서 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다 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아버님 역시 여보 고생 많았소.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둥이요 라며 흐뭇해하셨죠. 그때였습니다. 강당 정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꽃바구니를 든 배달원처럼 위장한 험악한 인상의 남성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학부모들 사이를 거칠게 밀치며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습니다. 와, 잔치 분위기 좋네. 근데 원장님, 우리 돈 1억은 언제 갚으실 거야? 어제까지 이자 안 들어오면 여기 부모들한테 원장님이 돈 어디다 썼는지 다 말해주기로 약속했잖아. 남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 노래를 부르던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학부모들은 경악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나가지 못해요. 나가긴 왜 나가? 우리가 원장님 신체 포기 각서까지 들고 왔는데 아저씨 명예집 담보로 3억 대출 받은 거 이 여자가 서류 위조해서 받은 걸 아시죠?
그 돈 다 젊은 놈 사업 자금으로 줬다는데 남편분 참 마음도 넓으시네. 사채업자는 바닥에 서류 뭉치를 뿌렸습니다. 거기엔 시아버님의 인감을 도용해 작성한 담보대출 계약서와 시어머니가 사채를 쓰며 지장을 찍은 각서들이 적나라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청렴함 하나로 살아온 아버님의 손이 경련을 일으키듯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대출이라니? 사채라니? 여보, 말 좀 해봐. 어머니는 아버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해요. 제가 어린이집 운영하려고 잠깐 빌린 거예요. 하지만 사채업자는 비웃으며 학부모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운영, 이 여자가 매주 일요일마다 그 젊은 놈이랑 호텔 드나든 사진 보여줘. 애들 가르치는 원장님이 뒤로는 호박씨 다 까고 다녔다니까. 학부모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세상에 원장님이 불륜의 사채까지 우리 애를 이런 괴물한테 맡겼다니. 칭송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저주와 멸시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명성이 단 10분 만에 우물구덩이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어머니는 멘붕이 온 상태에서도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큰일 났어. 여기 사채업자들이. 제발 돈 좀 보내줘. 나 좀 살려줘. 강당 안의 정적 속에 스피커폰으로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한국 아니야. 그리고 돈 나올 구석도 없으면서 왜 자꾸 귀찮게 해? 당신이 준 4억으로 나 벌써 새 인생 시작했어. 나이 먹고 나 만났으면 그 정도 수업료는 내야지. 안 그래?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역겨우니까. 전화가 뚝 끊기자 어머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을 긁으며 통곡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그 추악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버님은 차가운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네가 한 게 사랑이라고? 너는 네 자식의 앞날과 내 남은 여생을 판 돈으로 네 욕망을 산 거야. 너는 오늘부로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들의 어머니도 아니다. 사건 이후 시아버님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외도와 명예 도용, 사문서 위조는 너무나 명백했고 제가 모아둔 증거물들이 법정에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3곳 모두 지역사회에서 사채와 불륜에 미친 교육자라는 낙인이 찍혀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의 안식처였던 집을 팔아 사채와 대출 원금을 갚으셨습니다. 아버님의 손에는 평생 모은 돈의 10분의 1도 남지 않았고 충격으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죠. 결국 어머님은 친정에서도 외면당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어머니의 추악한 실체에 분노하면서도 기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낳아준 사람인데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둘 수는 없잖아. 여보, 미안해.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연고도 없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낡은 재개발 지역의 반지하 단칸방을 전세로 얻어들였습니다. 평소 고상한 척하며 교육자는 품위가 생명이라던 어머님이 가장 혐오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건 아들로서의 마지막 도리예요. 다시는 우리 찾아오지 마세요. 아버지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제가 엄마 가만 안 둘 거예요. 어머님은 그 좁고 습한 방에서 매일 술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신다고 합니다. 4억 원이라는 거대한 환상을 줬다. 명예도 가족도 전 재산도 잃은 채 70세의 나이에 마주한 현실은 비참한 단칸방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 어떠셨나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명성과 도덕적인 모습이 때로는 얼마나 무서운 기만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인생과 신뢰를 땔감으로 쓴 사람에게는 결국 그 불길이 자신을 태우는 법입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그토록 집착하던 명예와 돈을 모두 잃고 나서야 진정한 가치는 정직한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을까요? 아니요, 아마 평생 남 탓과 내연남 탓만 하며 사시겠지요. 지금 혹시 누군가의 완벽한 모습에 위축되어 계신가요? 혹은 주변에 너무나 고결한 척하는 사람이 의심스러우신가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가식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무너질 때의 굉음은 더 큰 법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오직 정직한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소름 끼치는 빌런들의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